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홈쇼핑은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38억 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8%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0% 늘어난 2,352억 5,600만 원입니다. SKC는 지난 2분기에 매출 5,810억 원, 영업이익 42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5.8%, 26.5% 감소한 수치입니다. DST로봇은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4억 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05억 2,900만 원으로 119.01% 증가했습니다. KR모터스가 판매, 유통,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KR글로벌 네트워크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분할 기일은 오는 10월 1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가볼 증권사는요, IBK투자증권입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비상할 때라고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2분기 연결 실적은 컨센서스와 IBK투자증권의 추정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식품, 가공과 소재 사업 부문의 실적 호조세를 지속했다는 평가입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시장의 예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전 사업 부문의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5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LIG투자증권입니다. 롯데쇼핑에 대해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분기 실적을 리뷰해 봤는데요. 예상대로의 실적, 지금부터 살 타이밍을 노려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리뷰해 보면 영업이익이 1,710억 원으로 당사 예상치인 1,689억 원에 부합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2,014억 원에는 하회했고 검찰 조사, 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김영란법 시행, 소비심리 하락 등으로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대비 매력적인 주가라는 판단 아래에서 바닥이라는 확언은 못해도 무릎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중장기 투자자에게 급락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유지시켰습니다. 네,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시즌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올플렉스 판매 호조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젠의 2분기 매출액은 1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했죠.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에서는 올플렉스 매출 호조로 1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또 북미 지역의 매출액도 40억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젠의 2분기 2016년 실적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밝다는 의견인데요. 2016년에는 신제품 올플렉스의 매출 호조가 온기 반영되고 성감염증 진단 신제품도 연내 추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베크망쿨터와 퀴아젠향 ODM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ODM 계약과 또 공급 시약 품목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바이 투자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 43,000원을 유지시켰습니다. 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유럽 증시는 상승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가 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았잖아요. 유가가 네. 또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시장은, 정말 신고가까지 갔죠. 어느새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인 포인트가, 기관들이 매수 포인트로 잘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약해질 거예요. 그 기관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첫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국내 투자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아침에는 꼭 미국 시장 다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대로 M850을 꺾어서 올라가죠. 여기 뭐냐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저항대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요 라인에 항상 저항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분점, BEP점이 오면 무조건 팔거든요. 그래서 저항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항은 뭐냐면 뚫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거예요. 지지는 받쳐주라고 있는 거고, 저항은 항상 뚫으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저항대를 뚫게 되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엠퍼드로 꺾어서 이게 뭐죠? 얼리어트 파동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동을 만드는 자리고 위에는 열려있다. 19,000포인트까지 한번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나스닥도 볼게요. 자, 나스닥도 최고가까지 왔죠. 어느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점프업 할 때는 항상 그때 볼 때는 한 이 정도 됐어요. 4,700포인트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가죠. 이거는 제가 주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많이 녹아있어서 그래요. 오랜 시간을 시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심리나 돈의 움직이는 흐름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이클론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3,000포인트 또 만들었죠. 제가 황석영을 점프할 때가 요 포인트였거든요. 번드 가입을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네요. 자, 번드 가입하신 분 축하드리고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볼게요. 환율 더 떨어졌습니다. 환율 어제도 얘기했듯이 요 라인 1,060원까지는 한 마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자, 유가는 외바닥으로 올라왔죠. 예. 외바닥으로 왜 올라오냐면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술적인 분석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5달러가 지지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지라인을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이렇게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외바닥으로 툭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그 자리를 갖다 놓고 다시 상단과 하단의 자리를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웅축해서 다시 요 라인에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적 가격대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심쿵하게 밀어놓고 그 자리를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가요. 이때 올라갈 때는 좀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수익이 되게 크거든요, 원래.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유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미국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는 항상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국내 지수, 코스닥 지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인지라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응을 빨리빨리 하면 되거든요. 자, 보면 국내 지수는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기가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읽어놓는 박탈 때 한이 많이 맺혀 있는 이런 가격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대라 사람들이 흔히들 여기서 몇 년 동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팔 심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되면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주고 다시 그 자리를 갖다 놓는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은 뚫으라고 있는 자리라고 그랬죠.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기관이 들어오는 시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기관이 들어왔어요. 예, 기관이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들은 매수 강도가 약해집니다. 기관들이 그 자리를 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은 되게 좋은 장이에요. 집중해서 그동안 박스권에 5년 내내 갇혀있던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볼게요. 자, 어제는 거래소가 많이 가는 바람에 코스닥을 많이 못 갔죠. 매기는 코스닥 갔다가 거래소 왔다 코스닥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돈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죠? 추세라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시는 곳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저점을 잡고
요 라인에서는 꼬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뭐냐? 이 저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거는 떨어졌으면 차익 매물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 운봉으로 쭉쭉쭉쭉 빠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라인에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바람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단타가 안 나와요. 장중에 들어가서 단타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은 지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는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서 세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단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포인트로 보면 710포인트 위짜리 요 자리부터는 또 단타의 영역이 나옵니다. 요때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침에 돌아가는 아침에 동시효과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아침에 거래소는 1.9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1.80포인트 이렇게 됐네요. 시작 전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매기가 좀 붙는 종목들이 뭐 있나 이렇게 볼게요. 자, 미네사랑 아침에 살짝 붙네요. 소프트센, 나노, 삼진, NRD, SK, 솔믹스, NK 이렇게.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어제 롯데 관광개발이 상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IOK, 산무에스, 메타바이오, 그다음에 코맥스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네요. 평화홀딩스, SK 네트워크스, 제주반도체, 유성 TNS 이쪽으로 좀 매기가 붙네요. 자, 광전자 그렇고 인지 디스플레이 뭐 이쪽으로 살짝 호기가 붙네요. 자,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호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호NT 아직 안 팔았죠? 7,500원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오면 매도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인프론티오 AS 좀 해볼게요. 영인프론티오. 자, 어제 잠깐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왔다가 밀렸죠. 자, 요 라인 살아있는 라인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매도가가 8,000원에서 8,500원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도 추천주였었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죠. 수익권이죠. 조금 더 가져가서 39,000원 라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신라 6만원 밑에서 매수하라 그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살짝 밀렸죠. 요 라인. 요 라인은 매수 접기에 대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성 TN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성 TNS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을 잡아주는 라인, 여기서 요 라인 쪽, 요 가격이 오면 요 포인트 때 잡으시면 돼요. 6,000원 밑에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산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웅푹한 장세입니다. 고점에서 에너지 잡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 출발하면 여기서 잡아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주산업하고 유성 TNS 이 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종목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시장은 항상 돌거든요.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려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그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스트레스를 길게 가진 길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 꼭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성적 투자 기원하고요.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단타하기 어려운 장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흐름 좋고 유가는 안정적이다. 외국인 매수가 약해지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장 흐름 어떨지 보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 뵙고 있는데요. 박남열 부장께서는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셔서 보고 느낀 확신에 찬 종목들만 선정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추천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렌텍이 5%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이고 FST 역시 10% 넘게 급등 중이에요. 셀트리온, 원익, IPS도 4에서 6%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리뷰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군을 제가 항상 에이스 해드리면서 제가 좀 종목 진행해드리는데요. 오키스 전자부터 먼저 좀, 에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의 그 섹터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키스 전자를 지난주 요 시간대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 생산 장비로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이제 저희가 매매 전략을 짤 때, 지난주에 이제 그 오키스 전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운동 발생 시마다 3, 4일간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봉에서는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거래량보다 눈에 띄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죠. 자, 다시 말해서 나오는 매물이 거의 거래량 절벽으로 인해서 나온 물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대량 거래를 했던 매집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때 일반인들이 그때 삽니다. 그때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매물이 확인되는 과정이 와 있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효하고요. 목표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손절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현재 소켓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비주가 먼저 갔고 반도체 소재 쪽은 지금 후행성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안 가고 실적이 좋았는데 그동안 나빠졌죠. 하반기에 좋아질 기업들 중에서 선별서 좀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기산텔레콤 좀 소개 또 이제 그 에이스를 해드리는데요. 지난주 요 시간대 또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사드 관련해서 정부와 중국과의 그 어떤 그 경제권, 그 다음에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 부문 쪽은 하나 포트상에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산텔레콤 소개시켜드렸고요. 기산텔레콤은 그 와이브리 중계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현대 제이콤이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방산 부분, 국방부 부문에서 상당히 좀 메커니즘이 커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자회사를 보고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회사 쪽에서 그 방산 부분이 29.7%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매 전략 보게 되면 이 종목 역시 음봉시마다 2일, 3일간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천 당일날 음봉 마이너스 3%, 지난주 이 시간대입니다. 3%대에서 4,05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당일 장중 8.5% 수익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운동 발생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됐습니다. 급한 매물 소화 완료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에 4.4병 돌파한 이후에는 급등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을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매수가가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고요. 목표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킨스 전자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7,700원 제시를 하신 거고요. 또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3.5% 정도 수익을 기록 중인데 이 종목은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65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꼭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뛰게 하는 종목을 또 추천해 주실 것도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유니테스트 소개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 종목은 오늘 당일날 바로 올라갈 종목들은 아닙니다. 단지 눌림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 메모리 모듈 테스트와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 검사 장비의 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제가 소개시키는 이유는 현재 DDR2, DDR3, DDR4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칩이 4개의 적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대량 투자하겠다, 대량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용 고성능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장비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고속버린 장비와 DDR4 스피드 테스트 장비가 본격적인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주의 어떤 그 간격을 보게 되면 중국과 미국 등의 거래처를 통해서 수주가 한 달에 한 번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3분기와 4분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3분기와 4분기를 보고 겨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다양한 신규 장비 라인업을 보유한 그 회사로는 유니테스트가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발주가 일어날 부분은 특히 미세 공정 대규모 투자가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감사장의 신규 수주가 일어난다면 유니테스트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수급은 기간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달간 매수를 한 기관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자금 집행이 장기 쪽으로 가는 집행 권역에서 메이저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봉상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자를 짜드립니다. 주봉상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상승 에너지 비축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물량을 모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그 시점, 음봉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한 번, 그 다음 또 며칠 있다가 음봉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한 번 뚫고 올라가면 보유 관점을 쭉 가져가시면 목표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바로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바로 떨어지는 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 시점에서 물량을 잡아내시면 수익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에서 승패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열 부장님의 종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8분인데요. 개장을 이제 막 앞두고 있네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 또 조비 멘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굵고 짧게 오늘의 투자 포인트 한 말씀씩만 드릴게요. 이정수 멘토님. 네, 자, 이제 지수 2030을 때 돌파를 어제 했었었는데요. 이제 2030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제 박스권 고점이죠. 이제 2050선도,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기대가 이제 좋긴 하지만, 코스닥의 흐름들은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흐름은 아직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코스피 업종이 그래도 올라가주면 따라가주는, 코스닥 업종들도 따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비 멘토님도 한 말씀. 예.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분봉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예상 체계 지수가 일단은 양봉으로 좀 시작을 하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게 시작을 하되 일단 너무 이제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매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장 국내장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빨간 불을 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 증시가 상승이었고 미국 증시는 살짝 쉬어갔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좀 볼게요.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좀 봐주세요. 이정수 멘토님. 네, 자, 거래소 개장 시작이 됐죠. 자, 한번 지수선물 일단 254.60으로 0.4% 정도, 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강세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 줄지 한번 아침에 장세의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금 흐름 나왔나요? 자, 코스피 아직 나온 거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선물지수 흐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4점 지금 4호로 아침에 이제 강하게 뜨기보다는 일단은 어제 흐름에서 뭐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환율은 1107원으로 마이너스 1.3원 정도 좀 빠져있는 흐름들이고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 업종 나왔나요? 자,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가 이제 157만, 1,000원, 근접하면서 이제 158만원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의 지수가 고점을 넘어갈 것인지, 안 넘어갈 것인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2,000원 오른 157만 1,000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 0.33포인트 하락한 200원 하락한 6만 1,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2,500원 그동안 많이 소요를 받았죠. 1.88%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약보합으로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약보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좀 혼조세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건설주도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아마 이제 삼성전자만 움직일 게 아니라 이제 건설주들도 종목이기 때문에 나도 주식이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받는 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2033.52%, 지수로 나와 있는데 0.12% 좀 상승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2050선을 돌파하기에는 아침 초장에서는 흐름들 보니까 전기전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 기계주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동차들도 좀 1%대 강세, 조선주들도 현대중공업 2.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금 장시작한 지 2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서 강보합 상태,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죠. 수급적인 흐름들에서도 아직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해준다 그러면, 오후장까지 계속 매수해준다 그러면은 2030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조선주라든지 그동안 수혜받은 자동차들도 움직여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었던 전기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주도 힘을 보탠다 그러면은 2050선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포인트, 0.12% 상승한 2033.52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넘는 게 참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어제보다 0.21% 상승한 697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 출발 상황도 볼까요, 조규 멘토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9.04포인트에서 0.37%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시가가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봉 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3분 동안 계속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갭을 떠서 올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오후장 들어서 이제 약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경우와, 아니면은 이제 강한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갭을 발생시켜도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하고 나중에 이제 많이 올라간 상위 종목들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첫 시작을 끊었네요. 18억 정도의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고, 기관과 이제 개인이 각각 7억과 5억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0.19% 보합권 쪽에 이제 약 하락 쪽에 위치해 있고요. 카카오가 0.6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6.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제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6%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6% 나오고 있는 것은 소형주로 따지면 10%에서 20% 좀 상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CJ ENM 역시도 3.2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엔이 0.61%, 1%대 거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1%, 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미팜 1%, 파라다이스 2.56% 상승 중에 있고요. 컴투스, 케어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 큐젤이 전부 다 빨간색을 좀 켜고 있네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색을 좀 켜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지금 당장에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라면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과 이따가 이제 상위 종목들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면 그때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어제 2.4%나 급등했던 일본 증시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6,632.41로 출발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 이제 좀 분석이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고요.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어떤 특징주들이 눈에 띄는지 보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네, 지금 코스피 업종을 보게 되면요. 지금 생표식품이 지금 거의 20%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장중에서 무슨 호재거리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10%대 어제 이어서 좀 강세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제 미래산업이라든지 삼도토건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 업종에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특이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움직이기에 있어서는 미래산업이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서는 시장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좀 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계 관련주들,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종,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동안이 계속 거의 왕따 종목이었죠. 뭐 자동차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들도 지금 그동안에서 많이 못 움직였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중바닥형을 그려주면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13만 5천 원에서 이제 여기서 들어주게 되면 13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자동차 업종들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는, 키를 맞춰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장이 205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IT가 움직여줘야 되고, 금융주들이 좀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들도 좀 살펴보면요. 네. 자, 지금 뭐, 증권주들은 그래도 최근에서 반등을 줄 때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NH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양봉만 이제 바뀌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보합의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주의 흐름들이 좋습니다. 뭐 KB금융 보게 되면은 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또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N자형 상승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BNK 금융주제라든지 다른 은행주들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에서 얼마든지 시장이 고점을 뚫을 때에서 힘을 받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장중에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어제에서는 아침에 좀 매도를 하고 있었다가 약보합을, 그러니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장에서 좀 강하게 다시 매수를 들어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니까 이런 매수의 수급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오후장에서는 지수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나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코스닥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코스피만 계속 나홀로 강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 섞인 마음을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기계, 주선 또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자동차주 쪽으로 매개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05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IT 금융주가 가야 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시장 흐름 봤고요. 이제 코스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규민터님, 수급과 업종별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좀 매수세를 좀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63억을 매수 중에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51억과 1억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옵니다. 이제 시작부터 좀 들어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는 게, 상승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그날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쪽이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위주로만 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가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했었네요. 그렇죠? 9시 5분에 터치를 했다라는 것은 상한가가 일단은 들어온다는 자체가 시장이 좀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화이브라더스, 뭐 사무엠스, 그리고 인포뱅크, 소프트앤, 삼진 L&D,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에 위치했죠.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했고, 디지털 옵틱이나 하츠, 이제 NG 스텔러러지, 보타바이오, 인터블루스, 뭐 넥스턴 종목,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거래소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거래소는 일단 파란색이 많죠. 일단 파란색이 많고, 종목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레버리지, 뭐 우선주 이쪽 위는 많은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이 INC 15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경고나 또는 관리 종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 말은 하시면서 오늘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오늘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좀 박스권을 그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빠져야 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좀 큰 그림으로는 더 크게 올라가지만, 지금 뭐 중기적으로 좀 본다면 빠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좀 매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NH선물 박성우 연구원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환율은 어떻게 출발이 됐습니까?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107원에 개장했습니다. 전일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워낙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타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 역시 견고한 수준인 점, 그리고 안정적 대외무역 여건 등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영향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엔화나 유로화 등 주요 통화 대비에서는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전일 국제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등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NDF 시장 달러원 환율은 전일 서울한시 현물한 종가 대비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등급 상향으로 인한 추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 하락 압력이 다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한 지지선으로 인식되던 1110원 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바이코리아가 이어진다면 1100원 선까지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환당국의 개입에 따른 경제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 강한 달러와 매도 베팅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금일 주로 1100원대 초중반 수준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는 흐름 예상합니다. 한편 금일 장중에는 중국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표 결과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 동향 역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03원에서 1113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줄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 앞에 지금 팻말이 놓여져 있죠. 제가 종목을 드리면 소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된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면 No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오늘 12%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이정수 멘토 노, 조비 멘토도 역시 노시거든요. 왜 노라고 드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수 멘토. 네, 일단 이제 지금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차트들은 이제 급등주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했을 때에서 빠질 때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그냥 물려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략한다 그러면 오늘 시초가 지금 이제 지금 분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침에서 시초가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찍었었던 이제 꼬리 저점 그러니까 18,000원짜리가 깨졌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혹은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왔던 자리죠. 어제 상한가 자리가 16,400원인데 그 자리가 깨질 때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한다라든지 대응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아낸다라는 그런 이제 대응의 관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18,000원 자리, 그래서 18,000, 저가에 18,000원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서 손절한다라든지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초보자분들은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초보자분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되시는 그런 분들만 가능하시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노를 선택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정수 멘토께서는요, 혹시 본인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종목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종목에서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공략한다 그러면 내일 정도? 네, 내일 정도, 오늘 정도 좀 지지되는 걸 보고 내일도 하방정지 되는 걸 보고 단타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정도에서는 밀려버릴 때에서 이제 속절없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 좀 관망을 하면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같은 종목을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롯데관광개발 지금 시점 매수는 아니다. 이정수 멘토께서 코멘트를 주셨고요. 조비 멘토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기업 분석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순이익률이 2년 연속 좀 적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나쁜 종목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종목이 있을 뿐더러 지금 뭐 이슈가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라 붙어서 사는 것은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꾸준한 수익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려보지는 않겠고요. 자, 연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동안 이제 연속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을 보라고 했는데요. 이제 2013년까지 계속해서 떨어졌네요. 4년 연속 떨어지고 2014년에 양봉이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2015년부터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16년도 사실 매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매매하라고 하시면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2015년이면 여기 자리입니다. 2015년에서 여기서 이제 일봉 차트에서도 싸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살려면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높이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조금 싸게 사고 미리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금 자리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 특징주입니다. 샘표와 샘표 식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분할 상장을 한 이후로 오늘 재개 첫날인데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했다가 지금 오름폭을 좀 줄였고요.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라고 제가 읽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도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이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분 다 같으세요. 노라고 드셨는데요. 이제 지주회사는 샘표가 되는 거고 식품 사업 부문은 샘표 식품이 맡게 되는 거잖아요. 분할 상장이 돼서 이제 첫 거래가 된 건데 왜 이정수 멘토께서는 노 하신 거예요?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할 상장이 되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지금 위험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지수가 2030을 돌파를 하고 지금도 장중에서 2036까지 지금 제가 봤는데 이렇게 지수가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요 2050을 돌파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아직까지 못 움직였던 예를 들어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지금 현대중공업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건설주도 굉장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들도 여전히 차라리 뭐 KB증권이라든지 뭐 신한증권이라든지 아니 증권이 아니라 KB 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은행 쪽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안전하게 정배열 타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바닥에 있는 그런 강한 종목들 조정받을 때 살려고 좀 노력하는 게 낫지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심해서 합병 분할을 한 이후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또 급락세가 나오고 이런 종목에서는 안정성을 따질 때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한 며칠 정도의 흐름세를 보면서 주가가 좀 가만히,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잡고 모양을 만들면 그때서부터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지금은 급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서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샘표와 샘표 식품 분할 재상장 이후로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며칠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이정수 멘토님의 코멘트였는데요. 조규 멘토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같은 의견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샘표 식품 같은 경우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새 상장을 했는데 보통 상장하고 나서는 바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장 종목을 건드리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에코마케팅이라고 어저께 상장한 종목이 있었죠. 어저께 하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이제 건들면 위험한 종목입니다. 샘표 식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장하면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상장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에코 마케팅이나 샘표 식품이나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왜 떨어지느냐라고 하시면은 상장한 기업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탈리아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만 보면 잘생겼는데 다른 사람도 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좋은 종목, 좋은 재무제표가 가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종목으로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다 상장 가격이 오늘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서 이제 상장을 시작을 했네요. 상장 이제 샘표식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거래소인데 거래소 이제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가 결정되진 않았어요. 근데도 5만 원에 상장했다는 거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서 상장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샘표도 봐드리겠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너무 간단합니다. 검은색 선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기다렸다가 검은색 선에 들어오면 매수를 하면 되니까 한 32,000원 정도. 검은색 선이 얼마예요? 네, 검은색 선이 1,200평선입니다. 예. 네, 3년치 평균. 지금 얼마로 그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42,800원인데요. 예. 이제 3만 원까지 좀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산다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3만 원까지. 네, 예. 관심을 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자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장에서 8%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스 배치 이후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화장품주, 엔터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코스맥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쭐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좀 사자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두 분 다 노라고 드셨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왜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이 이러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드 얘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 보복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악재를 좀 피해가자는 좀 의견입니다. 물론 그 얘기가 이제 부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반등세를 주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다시 그 반대로 또 다시 경제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흔들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데 외국인들 산다라 그래서 지금 이게 종목이 여기서 18만 원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서 고점을 주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었던 흐름에서 다시 반등 주고 내려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악재가 지금 여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악재가 또다시 돌발하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악재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나오니까 좀 피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위험한 흐름들은 아닙니다. 뭐 16만 원, 17만 원 정도 반등을 줄 때에서 좀 단기 대응을 했다가 또다시 조정받으면 또 저점 매수했다가 만약에 또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그런 이제 매매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갖고 2,000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화장품 관련주 쪽 그다음에 지금 엔터주들도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드 배치로 관련돼서 이제 악재가 또다시 이제 돌발이 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멘토께서는요, 화장품주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또 코멘트를 하셨거든요. 조비 멘토님, 코스메스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이 전부 노세요?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 전부 다 노를 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통째로 묶기보다는 개별의 종목의 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보는 게 좋은데 오늘은 코스맥스를 좀 다루니까 코스맥스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맥스를 본다라면은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홀딩 하셨던 분들은 조금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코스맥스를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전고점 라인인 17,017만 원이군요. 17만 5천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은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많이 떨어져야 주식은 이제 시간이 걸린데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서 본다면은 이제 3주 연속이 떨어지고 시간이 걸리면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주 연속이 떨어졌죠. 근데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바로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홀딩 하셨던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비 멘토님 역시 코스맥스 들고 계셨던 분은 17만 5천 원 선까지는 괜찮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아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던 화장품주, 엔터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정영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두 분의 멘토께서는 화장품주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셨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낙폭 과대 좀 국면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하락이 아니라 사실상 뭐 급락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보복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격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의 좀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적 성격이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직접적인 그런 좀 보복 규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는 56%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 7월에도 43%대의 좀 고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드 이슈에 따른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은 뭐 여전히 뭐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막연한 그런 좀 아직까지 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뭐,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뭐 루머라든지 뭐 연예인들의 뭐 출연 취소라든지 이런
아직까지는 좀 루머성, 그런 뉴스성 이슈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대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은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역시 뭐 사드 이슈로 인해서 과연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향후에 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좀 시각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은 다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탑픽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에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종합 엔터테인먼트 종합 백화점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CJ 그룹주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CGV, CJ ENM 이런 대표적인 주 종목들 주가 낙폭이 컸었는데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CJ 그룹주들, 그 중에서 CJ CGV, CJ ENM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주가 낙폭이 과했다 하시면서 엔터주 중에서 CJ CGV, CJ ENM 정도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를 이어가기 앞서서 샘플스 김영구 멘토를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멘토님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오늘 대주산업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지금 8.6%나 급등 중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이 종목 아침에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네요. 눈에 딱 들어와서 신고가 종목이라, 잘 대응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틈새 시장 공략하는 종목군의 하나거든요. 자, 이 종목 중요한 게 보면 2,000원 라인이거든요. 지금은 따라붙지 마시고요. 아침에 사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붙으면 안 돼요. 만약에 관심 있다면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2,000원 라인에 2,000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990원 정도 오면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원 라인이거든요. 2,000원 라인이 라운드 피격값이라 거기를 넘어가면 저 위로 열려 있거든요. 하지만 욕심은 내려놓고 2,000원 밑에서 1,995원 이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짧게 코딱 같은 경우 끊고 가야 되거든요. 장중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짧게 치고 가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95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90원 다 왔네요. 여기서 매도 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주산업 사신 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는 6만원 밑에서는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산업 다 왔네요. 이제 여기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 내일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 TNS도 지금 보합권에서 플러스 한 0.65% 정도 있거든요. 이 라인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대주산업을 가지고 시초가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거의 8에서 9%대 수익을 거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스의 김영구 멘토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가 끊어진 것 같네요. 자, 계속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종근당이라는 종목이에요. 종근당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유럽 임상 1상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예,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종근당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정수 멘토께서 예스 하셨거든요. 네. 이슈가 뭔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이제 제약바이오도 좋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다 반영이 됐고, 1상, 2상, 3상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이제 임상실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패에 대해서 우려가 섞이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과 나쁜 종목들을 구분하면서 좀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들과 이제 과거 2015년, 2016년 오면서 이미 2015년도 때 이제 코스닥을 올리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했었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약바이오주를 지금 위치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예스를 든 이유는 종근당은 지금 고점을 18만 6천 원을 친 이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반등에 대한 매매적인 관점으로 해서 12만 원, 그 다음에 13만 원 이 정도의 박스권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제 요런 매매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제약 바이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 종근당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지수가 2050포인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계속 수급이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자,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이 콜옵션도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매수하고 코스닥 거래소를 다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근당도 거래소에 이제 포진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예, 종근당,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사라는 말씀을 아니셨고요. 종목별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비 멘토님께서는 종근당 노 하셨거든요. 이유 짧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추세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노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천일선 차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 매매 기준으로 본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단기적으로서만 본다라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더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종근당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DMS를 볼게요. DMS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예,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이정수 멘토께서만 DMS를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빨리빨리 종목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많이 없으신 것도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DMS는 왜 매수 드셨어요?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매매적인 관점인데요. 일단 최근에서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도 살펴봤을 때에서 외국인들이 아직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자, 한번 수급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자, 누적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누적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누적적으로 작년 8월달, 그러니까 작년 이제 10월달서부터 보게 되면 아직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OLED 지금 관련주들도 지금 어제 그저께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OLED 관련주들이 그냥 여기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여줄 때에서 DMS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주, OLED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 다시 한 번 더 10,000원 이상의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60에서 좀 지지 입형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흔들릴 때에서도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리거나 빠지려고 지금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10,000원대 돌파를 보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손절 매도라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 시 조금 매수를 했다가 반등 시 또 매도하는 이런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DMS 10,000원 밑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럼 얼마쯤 저희가 차익 실현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58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자리까지만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서 지금 기대 수익이 한 4%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500원 이하 지금 아직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일 때에서는 한 번으로 이렇게 샀을 때에서는 계속 흔들리거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보다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아니면 마디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가 이제 382 지지, 그러니까 9,400원 정도가 이제 382 지지 자리고 중심 자리가 이제 9,000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2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9,000원 내려가게 되면 또 200만 원 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때에서 이제 나머지 못 샀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가지고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양봉식 전까지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좀 나눠서 5분의 1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확인 매수, 그때서는 이제 매수를 해서 10,000원 초반대 한 1,100원, 1,200원 정도, 그래서 정고점 부분까지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10,000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 정도 흐름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MS 분할 매수로 공략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조비 멘토님께서는 DMS도 매수 자리 아니다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종목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좋은 종목, 이제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는 종목에는
3,000원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2,000원하고 1,000원인데요.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잡았다라면은 이제 3,000원 밑에 라인인 여 자리에서 좀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무래도 높이 떴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직관으로만 봐도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안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볼게요. CJ E&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앞서 증권사에서는 CJ E&M을 지금 자리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CJ E&M 두 분 다 오늘 NO라고 의견을 주십니다. 예, 먼저 이정수 멘토님께 여쭤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사드 관련에 있어서 이제 엔터지 다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서 이제 급락세를 나올 때에서 거래가 실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일단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걱정을 했었던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물량들이 일단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그 CJ는 과거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아니라 사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더 받고 나서 나중에, 물론 이제 기업적으로 이제 CJ라는 기업이 뭐 그렇게 부실하거나 뭐 그렇게 나쁜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일단 탈피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싸게 살기보다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는, 그래서 주가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본 이후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낫지,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 혹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그래서 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낙폭이 과대했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CJ E&M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확인하고 사자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조비 멘토님은 어떠세요? CJ E&M. CJ E&M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검은색 선에 밑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를 본다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본다라면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떨어진다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죠. 근데 단기적 반등을 이제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관리가 안 될 경우는 다시 그 가격대로 못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말하다가 이제 혹시나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손실 내면은 저도 싫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왜냐면은 이제 웹전 같은 것처럼 결국에는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인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요. CJ E&M 기다려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볼게요. SKC입니다. SKC가 오늘장 4% 가까이 급등하면서 31,650원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SKC를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예, 오늘 조비 멘토님 예스 한 번도 안 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이정수 멘토님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SKC 지금 사도 될까요? 자, 지금 시장이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게 나오면서 업종의 순환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죠. 사실 은행에 대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찾자고 하자면 사실 예전에서 안 좋은 얘기 더 많았습니다. 뭐 인터넷 뱅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은행주들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결국은 수급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래서 기관적인 이제 매수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SKC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으로 본다라든지 아니면 일봉을 크게 볼 때에서 그동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너무 소외를 받았었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속 빠졌었고, 올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개를 들었다 그러죠. 61선 이평을 지금 깔고 강력하게 지금 32,000원 이제 박스권 이전에 있었던 이 저항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길게 보실 때에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은 36,000원, 38,000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박스권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점 조정 시 저점 매수에 관심을 좀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C에 대한 투자 의견 예스라고 하신 이정수 멘토님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매도맨이셨던 조비 멘토님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칠게요. 예, 하나 더 남아있죠. 잠시 뒤에 전설의 종목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이정수 멘토님, 조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깜빡할 뻔했습니다. 전설의 종목 시간인데요. 발의 배경환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오늘 종목 리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좋게 보시는가요? 네, 요즘 지수가 2,000선을 넘었는데도 주식을 매수해놓고 불안한 기운이 가시지 않는 것은 요즘 날씨만큼이나 습하고 찝찝한 느낌입니다. 지수 대비 종목들의 수익률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시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보다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수가 단기 고점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기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해 주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런 장세가 계륵 장세로 합니다. 이게 먹을 게 없는 장이죠.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을 보면 SN테크, 세니트, 성호전자 등으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지금 같은 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해법입니다. 급등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현재 장 상황에 맞춰 추천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급등주들의 특징은 추세를 이탈시켜놓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개인들은 차트만 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매도하니까 날아가더라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력들은 기다림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쳐서 매도를 해주기를 기다렸다가 추세를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물량을 매집 후에 급등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수익 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대박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재료 보유 종목을 선매집에서 길목을 잘 지키고 계시면 이런 전략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특별한 악재 없이 추세 이탈을 시킬 때는 분명한 어떤 급등할 이유가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참을 줄 아는 투자자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계셨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리뷰해보겠습니다. 바이온 해주신다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기에 못이 박히게 제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이온이 그만큼 재료도 좋고 좋은 종목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오늘은 상승세로 약간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우상향 패턴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현재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드 영향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큰 폭 조정을 받아 바이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긴 합니다. 아직 화장품 판매도 시작 안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진출을 위한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청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초 지분 인수를 결정한 북경 원일 차식 유한공사를 화장품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영향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눌림이 향후 제대로 된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세력들이 어제 그제 이러면 이를 이용을 해서 추세를 살짝 이탈시키는 과정에서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죠. 워낙 재료가 좋다 보니까 단기성 물량들을 흔들기에 물량 출혈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바이온의 재료적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바이온은 전환사태 82억 발행의 대규모 자금 확보를 성공리에 마쳤고 중국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스킨에이지와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함께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업무 제휴로 바이오는 스킨에이지의 상표권 사용 권리를 갖게 되었고 최근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스킨에이지 화장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어서 바이온에 대한 중국 진출 전망을 아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온은 며칠 전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데 20억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최근 10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라 했습니다. 요즘 부쩍 바이온이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긴 시간 준비했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로 해석돼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이온의 중국 시장 진출은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번 2,000대 돌파는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5,000원 돌파 후에는 2만 원까지 무주공산의 월봉 대박 차트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바이온을 추천한 저로서는 바이온의 큰 폭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온 주가를 보면 2,300원대로 초대박 재료가 대기 중인 종목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온 손절가는 2,150원으로 상향하고 이번 중국 승인이 임박이 옴에 따라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 목표가는 2만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바이온을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새로운 추천주를 주신다고요? 어떤 테마 쪽에서 네. 고르셨는지 듣겠습니다. 예. 네, 그 앞번에 포켓몬고 그 수혜주로 성호전자를 추천드려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최근 포켓몬고가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포켓몬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포켓몬고가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적인 측면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는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글은 지난달 국내 지도 반출을 신청을 했는데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도 국외 반출은 안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 반출이 허가된다 하여도 보완할 점들이 많아 우리나라 포켓몬고 서비스는 당분간 묘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켓몬고 열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제 포켓몬고 게임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고와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뽀로로를 이용한 컨텐츠 개발이나 태권도를 주제로 한 몇 가지 게임들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종목에 관심을 높여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CT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TL은 원래 3D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그 회사인데요. 지난 2월 게임 개발 업체인 더블럭 게임즈를 100% 자회사로 인수해 본격 게임 사업을 진출을 선언했었고 최근 증강현실, 그러니까 AR, 포켓몬과 같은 게임 관련이죠. 전문 기술을 보유한 RC 글로벌과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AR 게임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TL의 기술을 지원하게 될 RC 글로벌은 AR 관련 게임은 이미 제작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곧 한국형 포켓몬고 출시가 임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CTL 관계자는 해외에서 돌풍이 이루고 있는 포켓몬고의 인기를 따라잡을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CTL을 검색해 보시면 연관 검색에 뽀로로고라는 문구가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CTL을 새로운 포켓몬고 대한 게임 개발 업체로 지목하고 손절가는 2,150원을 하고 1차 목표가는 3,800원, 2차 목표가는 6,800원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예,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 매수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새로운 추천주, CTL까지도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요일이죠? 그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0시부터는 마켓서치 10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와 함께 주식시장에서의 올바른 투자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책수혜주 시리즈 1탄으로 폭염편을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요.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해서 정책수혜주 2탄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고점까지 올라왔어요. 2037포인트고 코스닥은 700선 회복이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